안녕하세요. 미주알 블로그 운영자 주알람입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 주식 가계부 보고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위크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다사다난했는데요. SOXL과 TQQQ를 통한 차익 실현과 함께 인버스 해지 전략으로 시장의 변동성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한 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첫째 주 요약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상 최고치에서 매도하고 하락장에 대비하다였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S&P 500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며 7천선을 돌파하는 흥분되는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충격으로 마이너스 10% 급락, 매파적 인사로 알려진 케빈 워시의 의장 지명 소식, 그리고 PPI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0.7%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수요일 시장 급등 시 SOXL과 TQQQ의 차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80%로 회복했습니다. 또한 KB인버스 EXKOSPI에 신규 진입하며 해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변동성 속에서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S&P 500이 7천을 잠시 터치한 후 반납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급락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4.70%, 코스닥은 무려 15.65% 폭등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미국은 기술주와 대형주가 약세로 전환된 반면 한국은 역사적인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괴리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균형을 찾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저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시면 안전자산이 수익률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수익률은 11.32%를 기록했지만 전주 대비로는 마이너스 1.26%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하면 매우 선방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자산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며 포트폴리오의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SOXL은 차익 실현 후 잔여분으로도 13.86%를 기록했고 SCHD는 3.89% 상승하며 13.10%의 총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TSLL은 마이너스 14.67% 급락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주 저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수요일 S&P 500이 7,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의 매도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매도를 결정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7,000포인트는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돌파 후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FOMC와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셋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웅덩이 매매법의 원칙, 즉 급등 시 차익을 실현하는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그 결과 SOXL은 52% 수익 구간에서 비중 2.08%를 축소했고 TQQQ는 16% 수익 구간에서 비중 0.66%를 축소했습니다. 덕분에 매도 후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발 급락장을 성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왜 상승하는 한국 증시의 인버스, 즉 하락에 베팅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KB인버스 EXKOSPI 200 선물 ETN에 0.53% 신규 진입했습니다. 진입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코스피가 4주 연속 폭등하고 코스닥이 15% 이상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등 명백한 과열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25%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펀더멘털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셋째, 소액이지만 0.53% 비중으로 하락 시 계좌를 방어하는 보험 역할을 하도록 리스크 관리를 한 것입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2.93%로 소폭 손실 중이지만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수익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의 아픈 손가락은 TSLL의 급락과 마이크로소프트 쇼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 최대 AI 지출 대비 수익화 속도 부진으로 AI 거품론이 제기되며 마이너스 10% 급락했습니다. TSLL 역시 기술주 동반 하락과 매파적 연준 의장 지명 소식에 마이너스 14.67%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와 같은 테슬라의 장기 비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개별 종목이 급락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분산 투자 덕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 것은 바로 기술주가 빠질 때 빛을 발한 배당주였습니다. SCHD는 3.89% 상승하며 총 수익률 13.10%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순환매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케빈 워시 같은 매파적 인사가 지명되자 성장주에서 자금이 가치주와 배당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이 확인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안전자산 80% 원칙이 하락장에서 계좌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 환경도 심상치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의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 매파로 알려진 케빈 워시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대차대 조표 축소와 달러 강세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예상치 0.2%를 훨씬 상회하는 0.7%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환경 변화는 성장주와 레버리지 ETF에는 중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를 비교하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CAPEX, 즉 지출은 급증하고 있지만 수익화가 지연되면서 투자 효율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반면 메타는 AI 투자가 광고 수익 증대로 이어진 것을 명확히 증명하며 수익화에 성공했고, 그 결과 주가 또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AI 투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화가 되는 투자인가? 입니다. 이제 시장은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2026년 투자 테마가 확장해서 방어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 지명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하반기부터 테마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GDP와 고용 등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동성 축소는 레버리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현금 흐름, 즉 배당주에 집중하는 액션 플랜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6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주목해야 합니다. 고용 둔화 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 레버리지 확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강한 고용이 유지된다면 현상 유지를 할 것입니다. 빅테크 실적으로 아마존, 알파벳, 퀄컴의 실적을 확인하며 기술주 심리 회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SOXL은 추가 급락 시 웅덩이 매매법으로 재매수를 준비할 예정이며 현재 비중은 1.96%입니다. 코스피 인버스는 지수가 추가 상승할 경우 마이너스 5% 손절 라인을 준수하고 조정 시 수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레버리지 비중은 아직 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빅사 안전자산을 절대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난 9주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성과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등 시 매도하고 급락 시 매수하며 그 수익금을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사이클을 반복해왔습니다. 4번의 차익 실현과 8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3번의 손절을 거치며 이 원칙을 지켜왔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패닉 바잉, 유포리아 셀링이라는 말처럼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파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야말로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저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레버리지 수익을 즐기고 시장이 내리면 안전자산과 인버스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예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80대 20의 균형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원칙을 잊지 않고 늘 시장에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미주알과 함께라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텔레그램 채널을 추가하시면 실시간 나스닥 알림과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자세한 분석과 저의 투자 일지를 읽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미주알.com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